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5장. 혜순과 철호의 사랑이 깊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철호가 정기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철호는 병원에서 나와 한참 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이제 막 혜순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시점에서 철호는 혜순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혜순이 얼마나 걱정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한편 혜순은 철호에게서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됩니다. 평소라면 오전에 한 번은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철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혜순아,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게. 혜순은 철호의 침울한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집니다. 평상시와 너무 다른 톤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철호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입니다. 오빠 정말 무슨 일이에요?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철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순아, 나 오늘 병원에 갔었어. 병원요? 아프세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철호는 잠시 멈춥니다. 위암이래. 혜순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떨립니다. 위암이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초기라고 하네. 수술하면 괜찮다고. 혜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 막사랑을 시작한 사람이 아픈 소식을 듣다니. 언제 수술해요? 다음 주 월요일. 혜순은 철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요? 너한테 짐이 될까 봐서. 혜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 무슨 짐이에요? 혜순아, 우리 이제 시작인데 내가 아프면 그럼 어때요? 아프면 제가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철호는 혜순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오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사랑인가요? 혜순의 말에 철호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나도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중해져요. 혜순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철호는 혜순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앞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이라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의지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 혜순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난다. 오빠도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수술 전까지 매일 만날까요? 그럴까? 나도 혜순이가 보고 싶을 것 같아. 혜순은 철호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철호는 수술 전까지 혜순과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빠, 수술 끝나면 저희 여행 가요. 여행? 네. 오빠가 가고 싶었던 곳 어디든지. 정말? 네.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지세요. 철호는 혜순의 말에 희망을 갖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혜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서로를 생각합니다. 혜순은 철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철호는 혜순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면 무너졌을 시련도 둘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혜순과 철호에게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6장. 철호의 수술 소식이 퍼지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혜순과 철호의 특별한 관계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철호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호야,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맞아, 초기라고 했잖아. 금방 나을 거야. 혜순도 함께 있습니다.
친구들은 혜순이 철호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대충 눈치를 챕니다. 혜순아, 너 참 좋은 친구구나. 아니에요. 그냥. 혜순은 부끄러워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입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사는 영희가 혜순에게 다가옵니다. 혜순아, 나도 부러워. 뭐가요? 너처럼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아프면 정말 혼자야. 영희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합니다. 영희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던 순자도 끼어듭니다. 맞아. 나도 남편이랑 요즘 대화가 없어서. 너희들 보니까 부러워. 순자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연애 좀 다시 해볼까? 순자가 농담처럼 말하자 모두들 웃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혜수는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라 놀랍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러워하고 응원해 줍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도 남편 여의고 나서 외로웠어. 그런데 뭔가 죄책감이 들더라고. 다른 남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그래. 아직 일찍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혜순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혜순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래서 혜순과 철호의 사랑이 더욱 소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 후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혜순이 나서려다가 멈춥니다. 자신이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철호의 딸 수진이 급히 달려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완전히 제거했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 중에서 혜순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혜순은 울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세요? 친구들이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순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죠?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혜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때 영희가 나섭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와 혜순이는 특별한 사이야. 특별한 사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러니까 연인이지.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연인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인이 계세요? 응. 그것도 첫사랑을. 혜순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은 혜순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혜순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돼서.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거든요. 누군가 함께 계신다니 안심이에요? 혜순은 수진의 따뜻한 반응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친구들도 박수를 칩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의 걱정이 아니라 동반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실에서 깨어난 철호가 혜순을 봅니다. 혜순아, 와줘서 고마워. 오빠,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수진아, 너 화나지 않니? 왜 화나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딸의 이해와 혜순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7장. 철호의 수술이 성공하고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혜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그를 돌봅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죽을 끓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혜순의 아들 민수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매일 큰 보온통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엄마, 매일 병원에 가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혜순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보람이 가득합니다. 철호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분, 가족은 없으세요? 딸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와서 며칠 있다가 갔어. 일을 빠질 수가 없대. 민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어머니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오후 민수는 우연히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와 철호가 함께 병원 로비를 걷는 모습을 봅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그 변화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본 동료가 말합니다. 형, 저 어르신들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서로 챙기고. 네, 형 어머니 같으신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동료의 말에 민수는 생각에 잠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기 좋은 모습인데 왜 자신은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엄마 보았어요. 어머, 정말? 왜 인사 안 했어? 그냥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혜수는 아들의 변화된 어조를 느낍니다. 민수야,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반대만 했네요. 민수는 그동안 어머니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분 어떤 분이세요? 철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온화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혜순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정말?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인사드려야죠. 혜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응원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늦은 나이의 사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열리면서 혜순과 철호의 사랑도 한층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철호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철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혜순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어? 민수구나. 혜순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 반가워. 철호는 민수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민수도 철호의 인상이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매일 와서 챙겨드리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고생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하고 있어.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거든. 세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민수는 철호가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저씨, 제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철호는 민수의 말에 감동받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 어머니 잘 모실게. 네, 부탁드려요. 혜수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찹니다. 아들이 철호를 인정해 주다니. 그날 저녁 민수는 여동생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민지야, 엄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뭐? 정말? 민지는 깜짝 놀라지만 오빠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합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다행이지. 너도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 나중에 부산 내려가면 인사드려야겠네. 형제들의 지지를 받은 혜수는 더욱 당당해집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철호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혜순과 철호의 사랑을 보며 그들의 가족들도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장. 철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혜순과 철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특별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 혜순과 철호는 도심의 큰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습니다. 혜순아,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철호는 혜순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합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혜순을 보며 철호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공원의 연못과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혜순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까? 정식으로요? 응. 결혼은 아니더라도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혜순은 잠시 생각합니다. 67세와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동거.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좋아요. 어디서 살까요? 내 집이 좀 더 넓어. 혜순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정원도 있고. 정말요? 정원이요? 혜순은 눈을 반짝입니다. 오래전부터 작은 정원을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응. 꽃도 심고 채소도 기를 수 있어. 오빠, 정말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로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17세에도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혜순과 철호에게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철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혜순아, 이거 받아줄래?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약혼 반지. 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함께한다는 표시야. 오빠, 혜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나이에 반지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혜순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47년 전에 못다한 로맨스가 이제서야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혜순아, 나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봄날을 보내줄래? 네.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봅니다. 나이든 연인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우리 여행도 가요. 어디로? 오빠가 가고 싶었던 곳 어디든지. 이제 시간도 많고. 그럼 제주도는 어때?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좋아요. 혜순은 철호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설렙니다. 제주도 여행 함께하는 일상, 작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는 일.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철호는 혜순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합니다. 47년을 기다린 키스입니다. 사랑해, 혜순아. 저도 사랑해요, 철호 오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인생길의 시작입니다. 몇 주 후 혜순은 철호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민수와 민지가 도와주고 철호의 딸 수진도 캐나다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혜순은 새 집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철호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혜순아, 여기에 뭘 심을까? 장미 어때요? 빨간 장미. 좋아. 우리 사랑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겠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뉴스를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빠, 우리 내일 뭐 할까요? 마트에 장 보러 갈까?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좋아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네요. 철호는 혜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혜순아,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준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것. 혜순도 철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입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그 별처럼 반짝이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혜순과 철호는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꼭 신혼부부 같습니다. 오빠, 47년 늦은 신혼여행이네요. 맞아.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왜요? 그때는 몰랐거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혜순아, 우리 건강할 때까지 많은 곳을 여행하자. 네.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혜순과 철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년 후 두 사람의 정원에는 빨간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혜순은 장미를 보며 철호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늙어가요. 그래.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손자들이 뛰어놀고 민수와 수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행복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혜순아, 네, 다시 태어나도 너를 만나고 싶어. 저도요. 그때는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어요. 철호는 혜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우리에게는. 혜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설렘도 황혼의 깊은 사랑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혜순과 철호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든 새로운 봄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그들에게 매일이 봄날일 테니까요. 정원의 장미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봄날. 혜순과 철호에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1장. 봄이 오는 소리는 참 조용합니다. 겨울 나무 끝에서 새싹이 돋는 소리,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소리. 그리고 김혜순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65세 김혜순의 주름진 손등을 비춥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보, 오늘로 당신이 떠난 지 5년째네요. 혜순은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겁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35년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자식들마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 민지의 전화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이야.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리세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순은 한숨을 내쉽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의 하루는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바보가 될 것 같아. 혜순은 중얼거리며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보자는 생각입니다. 걷다 보니 예전에 근무했던 중학교가 보입니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했던 곳입니다. 교정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부릅니다. 혜순 선생님. 돌아보니 예전 동료였던 정미경 선생님입니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동창회 모임에 한번 나오셔야죠. 동창회?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꼭 나오세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혜순은 잠시 망설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거의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당연하죠. 다들 선생님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미경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박철호도 온다던데요. 박철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순의 심장이 한번 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졸업 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간혹 소식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혜순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봄비를 맞고 꿈틀거리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혜순은 옷장을 뒤집니다.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찾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벌을 입어보며 고민합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 꾸며. 하지만 그녀의 손은 자꾸만 화장품을 만지고 머리를 다시 빗어봅니다. 마음 한편으론 설레고 다른 한편으론 부끄럽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첫사랑을 만난다는 생각에 저녁 식사를 하며 혜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건가? 당신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볼 뿐입니다. 혜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옛날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그날 밤 혜순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혜순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2장. 동창회가 열리는 토요일 혜순의 마음은 18세 소녀처럼 두근거립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수십 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다 다시 했다 반복합니다. 김혜순, 정신 차려. 이제 할머니인 주제에.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집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고 목에는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혜순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동창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하다가도 이름표를 보고는 어머 너 맞니? 하며 반가워합니다. 혜순도 여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혜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하더니 품위가 달라졌네. 남편 일찍 여의었다며? 힘들었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혜순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머뭅니다. 입구 쪽에서 키 큰 남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걸음걸이. 박철호입니다. 혜순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철호도 그녀를 발견했는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17세의 혜순과 18세의 철호가 다시 만났습니다. 주름진 얼굴 뒤에 숨어있던 청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철호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혜순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손으로 꾹 누릅니다. 혜순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철호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철호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나야 그냥 아내 여의고 혼자 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남편이 5년 전에.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홀로 사는구나. 네. 그런 셈이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철호가 말합니다. 저기, 식사 후에 시간 있으면 산책이나 할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아요. 혜순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식사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자꾸만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도 두 사람의 관심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철호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은퇴하고 그냥 집에서 책 보고 텔레비전 보고. 별거 없어. 애들은?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지 뭐. 혜순은 철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호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4월의 저녁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적당합니다.
혜순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힘들었겠다. 오빠도 마찬가지였겠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혜순아, 사실 나 그동안 가끔 너 생각했어. 정말요? 응. 특히 아내가 아프고 나서 더 자주 생각나더라. 혜순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립니다. 그도 자신을 생각했다니. 저도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고등학교 때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우리 참 순수했지? 네.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으면서 좋아한다고 난리였죠. 두 사람은 웃습니다. 47년 전에 순수했던 사랑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저도요. 바람이 살짝 불자 혜순이 옷깃을 여밉니다. 철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어줍니다. 감기 걸려요.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습니다. 47년 전에 못다 한 스킨십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도 무뎌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소중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입니다. 3장. 동창회 이후 혜순과 철호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갑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그리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혜순의 큰아들 민수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출장으로 대전에 온 김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혜순은 얼른 둘러댑니다. 아들에게 철호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합니다. 엄마, 혼자 사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놨네요. 밑반찬도 많고. 아, 그게. 혜순은 당황합니다. 실제로는 철호가 올 때를 대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자주 오세요? 그때 마침 철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만날까요? 혜순은 핸드폰을 황급히 감춥니다. 엄마, 누구세요? 아, 그냥. 동네 친구야.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요즘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뭔가 달라 보여요. 달라? 뭐가?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마치 데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혜순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의 눈이 이렇게 예리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먹어서 꾸미면 안 되니?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직구가 날아왔습니다. 혜순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챕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혜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응.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남자친구. 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남자친구요? 엄마, 설마? 아니야. 그냥 친구야. 둘 다 혼자 살아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하는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요? 연애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남자친구랑 만나서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게? 혜순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외로우면 취미생활 하세요. 왜 하필 남자예요? 왜 안 돼? 엄마가 남자 만나면 안 돼?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쉽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5년이나 됐어. 5년이 뭐가 길어요? 아버지가 35년 동안 엄마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혜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알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내 아버지도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전 상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시는 게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에 혜순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도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혜순은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 오빠. 저 오늘 아들한테 오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철호도 한숨을 쉽니다. 우리 딸도 비슷할 거야. 아직 말 안 했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돼?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철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로만 지낼까요? 혜순아, 정말 그게 좋겠어? 혜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철호와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며칠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알겠어. 서두르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볼 뿐입니다. 사장. 며칠간의 고민 끝에 혜순과 철호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혜수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카페에서 철호를 만납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철호 오빠, 미안해요. 이런 데서 만나게 되어서. 아니야. 나도 이해해. 우리 둘 다 조심해야지.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오빠, 딸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요. 민수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요. 철호가 혜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혜순아, 우리 너무 눈치 보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로 좋아하는데. 혜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철호의 손이 주는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오빠도 정말 저를 좋아해요? 당연하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혜순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다니. 저도요.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들이 다시 10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영화관에서 두 사람은 로맨스 영화를 봅니다.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철호가 혜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혜순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이 47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공원을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저녁입니다. 혜순아, 나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너 생각했어. 오빠,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가 봐. 혜순도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저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끔은 오빠가 생각났어요. 정말? 네. 특히 힘들 때면 오빠였다면 어떻게 해줬을까 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주변에는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혜순아,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오빠, 혜순은 깜짝 놀랍니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지만 직접 듣기에는 너무 놀랍습니다. 무서워?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나?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너도? 저도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거든요. 철호가 혜순을 꼭 안아줍니다. 47년 만에 이뤄지는 첫 포옹입니다.
혜순아, 고마워. 뭐가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오빠. 그런데 우리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아이들이 반대할 텐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철호는 혜순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하나씩 해결해보자. 우선은 아이들을 설득해야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혜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호의 말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빠. 그럼 천천히 해봐요.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맞아.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 혜순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입니다. 김혜순. 너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철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곧 답장이 옵니다. 나도야. 내일도 보고 싶다. 혜수는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7세든 67세든 설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이 더욱 간절하고 소중할 뿐입니다.